안녕하세요. 랜드하나입니다. 오늘은 예비 수강생분들이 자주 문의주시는 고민거리가 결국 많은 수강생의 고민거리라 생각돼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부할 양도 많고 어렵다 판단돼요.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지만 매년 시험에 나왔고 23년도에도 나올 심화 이론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15분간 자신을 테스트해보세요. 이 15분 강의를 3번 봐도 토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어려운 이론이 이해가 되셨다면 앞으로의 공부는 더 쉬울 거고 쉽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을 쉽게 풀어주는 학개론의 마술사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기초입문 과정에서 지대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부동산학개론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리고 입지이론 등에서 나오는 각각의 학자와 각각의 이론들을 매칭을 못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초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지대이론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지대이론부터 내용을 들어가 볼 겁니다. 부동산학개론이니까 각각의 이론들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 등을 좀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에요. 그러면 실제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 걔를 뭐라고 하죠? 토지 임대료. 걔를 줄여서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학자들이 지대, 토지 임대료는 무엇을 원인으로 어디에서 더 높고 어디에서 더 낮다,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이 있겠죠. 학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론을. 그러면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는 내용이 현재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에 맞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지대이론의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이겁니다. 각각 두 글자로 줄임말을 이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임대료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친절하게 형광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토지 임대료 두 글자 줄임말이 이게 지대입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임말은 얘는 지가겠죠. 지가. 직역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소유주를 두 글자로 줄임말은 뭘까요? 그렇죠. 지주예요. 지주. 그래서 예전에 서양에 있는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중세시대 때 지주가 말을 타고 여러분 어딘가를 방문을 하죠. 그러면 적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작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때 지주의 한마디에 소작농은 꼼짝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주에게 소작농은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작농이 지배당하고 있었던 건 지주가 갖고 있는 토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대, 지가, 지주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할 텐데, 중간 점검해 볼게요. 지대는 토지 임대료이다. OX. 지가는 토지 가격이다. OX. 지주는 토지 소유주이다. OX. 정답은 모두 O, 동그라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을 하면서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토지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토지 임대료를 많이 받는 토지, 그럼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큰 토지란 얘기죠. 그럼 토지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토지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럼 지대가 높으면, 토지 임대료가 높으면 토지 가격이 높나요?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높죠.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지대가 높아지면 지가도 높아지니까 얘를 비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있는데 하나가 커지니까 다른 하나도 커지고, 다른 하나가 주니까 하나가 주니까 다른 하나도 준다면 같은 방향 움직인다.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지대가 있는데 걔를 좀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면 지가는 높아지겠냐 낮아지겠냐 이 내용인데, 자, 할인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할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실제로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이 10,000원일 때 10% 할인받으면 9,000원이 되나요, 여러분? 할인된 금액은? 할인되고 남은 금액은 9,000원인 거죠. 그럼 20% 할인받으면 8,000원이 되는 건가요? 그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지대를 좀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면 남는 금액, 지가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할인되고 남은 금액은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가와 토지 가격과 할인율은, 토지 가격을 할인하는 비율은 반비례 관계일까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그 얘기겠죠. 중간 점검해 볼게요.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의 토지 가격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이다. 즉, 토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토지 가격도 올라간다. 동일한 지대를 좀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면 지가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지가와 할인율은 비례관계이다. 학자들이 주장한 지대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이죠. 과거에는 토지가 쓸모가 높다 낮다를 구분할 때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결국 토지의 유용성이 높아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땅은 토지 임대료를 높게 받았을 것이고, 그럼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는 땅은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쓸모가 떨어지니까 지대가 낮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토지들은 농작물 생산이 잘 되는 토지가 최고였겠죠. 그래서 유용성의 판단을 농사가 잘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지의 비옥도라고 얘기합니다. 비옥한 토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결국은 토지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결국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났었겠네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대 이론을 만든 학자들은 지대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얘기했겠다? 토지 임대료는 비옥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얘기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내용을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 한복판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두메산골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어느 땅이 여러분 비옥도가 더 높아요? 비옥도는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가 비옥도가 더 높죠. 강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강남의 땅들은 다 여러분 세면으로 뒤덮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땅과 강원도 두메산골의 토지 중에 무엇의 지대가, 토지 임대료가 더 높죠? 당연히 강남이 높죠. 왜 강남의 토지가 지대가 더 높죠, 여러분? 위치가 양호하니까.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의 유용성, 토지의 유용성을, 쓸모를 좌우하는 건 토지가 있는 위치인가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토지가 결국은 지대가 높은 토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지대 이론에 있어서 과거의 학자가 주장한 이론은 비옥도를 가지고 지대를 판단했을 텐데 그 이론이 욕을 먹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유용성이 좌우되니까. 그럼 과거에 있는 이론이 욕을 먹는 이유는 위치 문제를 중시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은
위치 문제를 중시한 이론이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라고 각각의 이론을 공부해놓고 이 이론이 왜 어떤 이유로 이때 주창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위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내용부터 볼 거예요. 앞으로 제가 무슨 내용을 굉장히 강조할 거냐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그 용어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지대 이론. 이론이 설이잖아요. 무슨 설이 있다. 그래서 지대 이론, 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차익지대설이래요. 그럼 차익지대설은 결국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존재하기 위해선 두 금액을 비교했다는 얘기죠. 그 두 금액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럼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랍니다. 이분. 딱 봐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성함이 리카르도, 리카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뭘 찾은 거냐면 이분은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말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그것도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분이니까 당연히 벼농사를 지었을까요? 밀농사를 지었을까요? 밀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찾아서 이제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가만히 그 토지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생산되나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야지만 이제 농작물이 생산될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 A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간 생산비가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1,000만 원. 이제 밀이 생산됐습니다. 비옥도가 아주 높으니까 꽉 채워서 밀이 꽉 차서 생산이 됐겠네요. 그래서 이 밀을 팔고, 생산된 밀을 팔고 받은 금액이 있어요. 얘를 밀 가격 또는 생산물 팔고 받은 금액,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2천만 원만큼 발생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인구가 점점 늘었어요. 그럼 인구가 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빵을 생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밀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봤냐면 이 비옥도가 높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 본 거예요. 얘를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 봤어요. 왜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비를 1,200만 원을 투입해 봤습니다. 아까는 얼마 투입했었죠? 1,000만 원. 근데 생산비 1,200을 투입했다고 해서 생산된 양이 이와 같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여전히 얼마냐면 얘는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법칙이 하나 있는데 토지에서 수확되는 양은 그 증가되는 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온다. 얘를 토지수확 체감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이사를 가서 몇 년 전이죠. 한참 됐죠.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에 이사를 가서 상추에 그 당시에 꽂혀서 상추를 직접 길러서 걔를 따서 싸먹고 싶었던 거예요. 상추 쌈을. 한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추를 기르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기 위해서 묘판을 샀고, 그리고 상추 묘종을 산 거예요. 거기 설명서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뼘 정도를 띄우고 묘종을 심으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었죠. 그 정해져 있는 묘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추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추 묘종을 조밀하게 심었어요. 그럼 저는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한 거죠. 그래서 수확이 많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상추가 자라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돼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을 때 수확하는 양 자체를 계속 늘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수확량 자체가 체증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땅에서도 생산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늘릴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지금 목적이 있어요. 뭘 늘리고 싶은 거예요? 밀 수확량을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 발견해서 자본과 노동 투입해서 밀농사 지었었죠. 비옥도가 아무리 높아도 단위 토지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얘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이죠. 체증의 법칙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강의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토지 수억 체감의 법칙 잘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면 3번까지 들어보세요. 이 어려운 이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두려워 마시고 공부 시작하세요. 랜드 하나에서 이 마법 같은 강의를 32,400원 책 한 권 구매하시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타업체에서 비싸게 결제해야 하는 명품 중에도 최고 명품 강의 납니다.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